안녕하세요.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합격증. 와, 제가 진짜 이 합격하는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요. 제가 2개월 하고 한 일주일?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오늘은 기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발표한 지가 한 2주 넘었는, 2주? 일주일 넘었는데 5월이 또 연휴가 길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느라 이제야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70점이 아니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과목마다 꽈락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정말 턱걸이로 74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책 요거 한 권으로 끝내기 1권, 2권, 1, 2, 3과목 해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저는 이거 8주 홀로서기, 저는 2달하고 한 조금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8주 홀로서기 학습 플랜을 따라 했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 하지는 않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하고 2주 정도 해서 이거를 다 끝냈어요. 여기서는 마지막 8주차까지 이 책을 끝내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 6주 이쯤에 이 2권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고사만 따로 나오는, 패스코드에서 따로 나오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해서 그거를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봤고, 어떤 후기에 보면은 모의고사만 사서 그거 막 풀면 이제 된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요약되어 있는 요약서를 한번 쭉 훑고, 그리고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과감히 패스했어요. 왜냐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 어려웠던 부분, 지금 돌이켜보면 채권 파트가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었고, 그나마 제일 쉬웠던 게 앞에 이제 세금 문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금융상품 및 세제 이 부분이 괜찮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전체 훑고 다시 처음부터 훑으면서 빼먹었던 부분, 그리고 잊어먹었던 부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풀면서 오답 노트 적으면서 이제 다시 리뷰를 했고,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됐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산이나 공식 외우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 유형을 외웠어요. 그 뭐 채권 파트에서 뭐 계산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벌써 다 까먹었어. 뭐니? 벌써 다 까먹었어. 원래 시험 보거나 원래 다 까먹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뭐 VAR이라던가 이런 거 구하는 문제들 있죠. 그거를 공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그 공식이 그 문제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메인이 되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A4 용지에 정리를 해놓고 그냥 그걸 계산해 가면서 그 문제와 그 공식, 어쩌면 계산법, 그거를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막상 시험을 보니까 시험 전까지는 계산 문제에 조금, 마지막에는 하루 이틀 정도 계산 문제에 되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되게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계산 문제보다, 계산은 전체 100문제 중에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도 정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이런 거 뭔가 정확하게 모르면 정말 틀릴 수밖에 없게, 모의고사에서는 기억, 니은,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틀린 거 X 해가면 됐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 보기 중에 맞는 것이 몇 개인지 고르시오. 그래서 1번에 1개, 2번에 2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를 모르면 그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그래서 뭔가 이 외우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외워야겠다 싶었고, 이걸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거의 그 패스코드 책에 있는 거 4회, 뭐 6회, 거의 한 8회 정도를 풀었던 것 같아요. 8회에서 10회 정도를 풀었고, 그거를 같은 걸 한 2번 정도 반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국세라던가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퇴직소, 그런 게 이렇게 특정하게 얘만 좀 예외적으로 다른 거, 요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설프게 외우니까 막상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책에 전혀 나오지 않은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이 책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론이 한 2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찍고 간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에 임했었고,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아무래도 그 패스코드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었겠죠. 그거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턱걸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60 몇 점까지 나왔어서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처음에 모의고사 이거 전체 다 훑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저 20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런 투자나 이런 증권, 뭐 주식, 채권 이런 걸 너무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이걸 봐도 한 번에 외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20점으로 시작해서 한번 보고 모의고사 보고 다시 이거 훑고 다시 모의고사 보고 이거 훑고 이렇게 해서 한 7, 8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한 68점? 69점?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에 갔었고, 그렇다고 모의고사보다 시험이 더 쉬웠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분명 그 사지선다 1, 뭐 1개,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사지선다도 꽤 있었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기도 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모의고사 풀 때는 사실 시험이 2시간이라고 했는데 모의고사는 30분? 40분? 이 정도면 풀어가지고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전 시간이 좀 모자랐어요. 그 이유가 너무 열심히 풀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집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거 모르네? 그냥 다시 보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길어야 1시간? 오히려 리뷰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길어야 1시간이면 다 풀었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풀면 하나하나 열심히 체크하면서 몰랐던 거 다시 봐야 할 건 체크해놓고 맞는 거 하고 다 푼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보면서 OMR 카드에 체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마지막까지 막 엄청 다급했었고, 맨 마지막에 남겨두었던 계산 문제 2개는 제대로 풀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하나 답 체크 잘못해가지고 답안지를 하나 바꾸는 과정에서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막 급하게 바꾸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만 그런가 봐요. 같은 반에 제가 맨 꼴찌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못해요. 합격을 했으니까 된 거고. 자, 그래서 저는 2달하고 한 열흘 정도 공부를 해서 턱걸이로 이렇게 붙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애만 키우다가 공부를 놓은 지 거의 1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붙은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면 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이제 기관 보내고 하루에 한 정말 3시간, 4시간? 이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는 많이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한 달 남기고부터는 주말에도 이제 좀 했었고, 애들 보내고 한 4시간, 애들 재우고 한두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마지막 2주
마지막 2주가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그 2주 동안은 애들 보내지 6, 7시간, 애들 재우고도 2, 3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마지막 2주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뇌 속에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넣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엉덩이 힘을 많이 길렀어요.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 내가 시험장에서 2시간을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거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격하고 나면 뭘 하느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약 한 20시간 정도 그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제 여기에 관련한 직종에 취직을 할 때 이 자격증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취직을 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뿌듯함으로 이제 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한 2년 정도 앞으로 조금 목표를 길게 잡고 1, 2년 정도 경제신문이나 이런 잡지나 이런 걸 좀 열심히 읽으면서 좀 더 지식을 쌓아가 보려고요. 원래도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막 엄청 막 여기가 흥미있고 막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뭐 그렇게 투자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1, 2년 정도 좀 더 가볍게, 지금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엄청 달렸지만 이제부터는 가볍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식을 쌓아서 한 1, 2년 후쯤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는 소소하게나마 좀 투자를 해볼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은 주부들도 이 시험의 합격증이 인생에 그렇게 막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걸 목표로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공부를 해보는 건 요즘 같은 세상에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요즘 세상에 괜찮은 필요한 지식이라고 봅니다. 가장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어느 정도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금융 쪽에서 이런 자격증을 많이 본다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 남짓한 시간 동안의 저의 이 도전은 결국 합격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도전을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본 직업인 아이들 키즈 베이킹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또 가르치기도 하고 수업도 열고 아니면 뭐 유튜브도 찍고 케이크도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 영상 안녕.